예, 세 번째까지 녹화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을 했습니다, 스스로. 예, 과연 우리가 세 번째 녹화할 수 있을지 정말 자신이 없었는데. 사실. 예, 이렇게 그래도 세 번째 2030 보이는 코리아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 같이 인사를 드릴까요? 예. 별탈 없이 만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몇 번 댓글 같은 거랑 이렇게 저희에 대한 피드백을 좀 보면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사실 이제 이렇게 못생겼냐. 아, 그래요? 예, 저한테 아니, 근데 누가 마음에 든다고. 마음에 든다는 건 아니고. 아니 근데 그거 조용히 쓴 거야. 나 정말 의심했는데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분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썼단 말이야. 마음에 든다는 건 아니고. 보통 마음에 들어도 그렇게 잘 안 남기고. 네. 아니 재밌는 나는 얘기. 그래서 사실은 IP 추적 되게 하고 싶었어요. 아니요, 그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응원단이 유명하잖아요. 네, 저희 학교 응원단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응원 단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별명이 홍반장이었나? 기억나세요? 예. 그분한테 좀 약간 죄송스러워 있는데, 근데 이제 여자 화장실에 이제 그분에 대한 막 약간 찬양하는 글이 낙서가 써 있었던 거예요. 여자 화장실에? 네, 여자 화장실. 당시 이제 여자의 친구가 알려줬어요. 여자의 친구가 알려줬어요. 근데 직접 봤다고 가서. 아니, 재밌는 얘기예요. 홍반장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뭐 열정적이고, 홍반장이랑 사귀고 싶다, 점점점. 뭐 이렇게 써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밑에 리플로 뭐라고 달리는지 아세요? 홍반장 여자 화장실 들어오는 거 아니다. 형이 쓴 거 아니죠? 아니, 정말 아니고. 시켰어. 아카데미 하는 하는 사람들 혹은 스터디 하는 사람들. 아니, 근데. 그게. 우리도 돌립니다. 아니, 뭐. 뿌려야겠어. 그게 정확히 뭐 마음에 들어요가 아니라 내 스타일 뭐 이렇게 있어. 그게 마음에 든다는 거죠. 그건 제가 말하는 핵심은 저희 우리 녹음할 때도 이제 불복후 때도 우리한테 대본 있냐. 대본 있냐. 이런 얘기하는 제 친구가 그 공무원인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저희 방송을 들었대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안 될 텐데. 공무원인데 이제 방송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처음에 막 저랑 얘기하다가 뭐 저희한테 이제 막 충원해주고 뭐 조언 남겨주는데 그 과정에서 얘기하다가 제가 대본은 누가 짜는 거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대본 없이 가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대본 없이 어떻게 가는 거야? 정말 대본 없이. 이번 댓글에도 대본 있냐라고 하는 나오는데 이게 대본이라고 착각하시나요? 이거 그냥 네. 저희 방송은 대본이 없습니다. 대본도 없고 실제 뭐 우리에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주는 분도 사실 없어요. 그냥 저희가 정말 카톡창에서 이렇게 자주 연락하면서 주제를 정하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특이한 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슈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나 너무 재밌어요. 하루라도 뭐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에 대해서 썼던 건데 윤주진 씨 진짜 못생겼네 이렇게 누가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라서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건 저도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는 실제로 저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뭐 윤주진 뭐 얼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그냥 그거 다 유치원 때 뗀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런 게 있죠. 저도 주제는 알 텐데 상당히 예전에 비대했었어요. 맞아요. 다음에 우리 언제 좀 그런 개인사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 한 40kg 정도 뺐거든요. 내 별명이 변뚱이었어, 변뚱. 변종 뚱땡이. 병정 뚱땡이? 근데 지금 꼴통남이라고. 그냥 내가 민 거고. 그래갖고, 나도 약간 똑같아요. 그 별로 외모를 이렇게 누가 놀렸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데. 제가 저번 방송까지만 보면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잖아요. 양쪽에 계셔가지고. 제가 되게 목에 무리가 오고. 그래서 한쪽으로 빼주셨어요. PD님께서.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가운데 앉게 돼가지고. 요번 주에 단연 이슈는 사실 독도였죠. 그러니까 물론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과 저희가 녹화를 하는 시점이 한 일주일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뭐 편집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왜 저 친구들 왜 시간 지난 얘기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가셨어요. 그렇죠. 참 보셨어요? 가서 그 바위 같은데 올라가셔가지고 한국명 애들 막 박수치고 그런 장면도 나왔었는데 뭐 독도 방문뿐만이 아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뭐 어떤 워크숍 가셔가지고 일본 일왕한테 사과하지 않을 거면 오지 말아라. 뭐 통석의 염 같은 뭐 형식적인 사과할 거면 올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그런 말씀도 하셨죠. 뭐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만큼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네. 예, 그런 상당히 좀 자극적이고 직접적인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 또 공교롭게도 또 축구에서 박종우 선수의 세리머니가 IOC에 제재를 당하면서 또 독도 문제가 또 스포츠 문제로까지 비화가 됐어요. 그렇죠. 독도가 글쎄요 주용이 형한테는 독도가 아니라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정도로만 기억이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저 때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뭐 30대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그 수학여행 가고 그러면 그 버스 안에 다 모여 있잖아요. 버스 안에서 그 독도는 우리 땅. 진짜로? 가면서 부르면서 갔어요? 네, 동남쪽 백길 주용이 형 교련 배웠죠. 맞아, 우리도 배웠는데. 전 안 배웠어요. 하나 그래? 배웠는데. 형이 마지막이에요. 네, 85년생이 마지막 교련 선생님도 교련인데. 계셨지. 그렇죠. 여튼 제 때의 기억은 근데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도 대단히 명석했으니까 두뇌가. 아, 그래요? 농담이고 여튼 그때 같이 방송하시면 싫어. 이런 말 들을 때면. 그때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아니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인데 왜 이런 걸 우리가 불러야 돼? 아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 그래서 근데 막 보면 뭐 미국 대마도는 뭐 일본 땅, 하와이는 미국 땅, 독도는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니 왜 당연한 걸 굳이 부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정도의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독도가 그렇게 뭐 센세이션은 아니었는데 사실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입학 사정관제나 논술, 고술 면접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특목고 입시 같은 경우는 그 경력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여러 가지 입시 문제랑 이게 겹치면서 독도가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생들에겐 유행처럼 번졌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유행 더더욱이나 이제 MB께서 독도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제 더 심해지겠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그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독도 지킴이 뭐 이런 활동, 독도 아카데미, 뭐 반크라고 또 있죠. 그 세계적으로 지도에 독도 표기 같은 걸 이렇게 주장하는 또 가수 김장훈 씨가 또 독도 문제를 갖고 상당히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한때 이 독도가 마치 어떻게 보면 애국의 상징? 나라를 사랑하는 것의 어떤 상징으로 소비됐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죠,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 독도에 대해서 개념 있는 발언을 하면 되게 용기 있는 연예인인 것처럼 이렇게 평가받고. 그 김장훈 씨가 미국 앞도 모금해가지고 뭐 뉴욕타임즈에 그다음에 뭐 전광판 이런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광고 내는 것이 했었고요. 되게 크게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던 게 보면.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독도 문제가 불거지고 또 대통령께서 독도 방문을 하고 나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는 분들의 입장이 되게 명확하게 갈리고 또 때로는 그분들의 입장이 과거에 그분들이 보여주셨던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고 해요. 아무튼 뭐 독도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자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한번 여쭤볼게요. 독도에 대통령께서 가신 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좋다 나쁘다. 아니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거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도 되게 웃겨. 왜요? 아니 내 집인데 내 땅, 내 나라 내 땅에 대통령이 가는 거 자체가 뭔가 되게 왈가왈가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비극 아니면 비극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있는데 아니 아빠가 그 저기 뭐 다락방 올라간 것 같고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옆집 아저씨가 옆집 저 다락방 내 거라고 내 건데 너네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 다락방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맨날 노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거 우리 건데요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아 뭐 할 수도 있고 뭐 굳이 안 한다고 해서 뺏기는 게 아니라면 뭐 굳이 안 해도 되고 이건 이제 뭐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얼마나 그 사람이 좀 약간 근데 뭐 여하튼 뭐 누구나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독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 내가 간 건데 왜 뭐라고 해?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죠, 사실은. 그렇죠. 여기에 많은 것들이 녹아 있다라고 다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면 대통령이 정치인이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떠한 발언들, 어떠한 행동들을 하느냐에 있어서는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의미가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뭐 보통 20, 30대의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20, 30대뿐만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에서 독도 방문하는 걸 가지고 우리 종국이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내 땅 내가 간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 정도의 아마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권뿐만 아니라 많은 국제 사회에서 특히 일본에서
시체 말로 개거품 물면서 지금 그렇죠. 예, 이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일본 사람들이 독도 문제에 관심이 많을까요? 아 근데 그거는 제가 일반화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지만 예. 제 대학교 때 그 국제 그 교환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오는데 네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니까 학교에 이거 적응하는 그런 동아리 같은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영어로 거기 제가 갔다가 영어가 너무 안 되니까, 짧았어.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가 너무 짧으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랑 붙이면 안 돼요. 영어를 못하는 그렇지, 사람끼리 그렇지. 원래 영어가 더 잘 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친구들이 사실상 영어가 솔직히 좀 그렇죠. 좀 예, 딸려요. 많이 그래서 딸려요, 많이 말을 딸려요. 붙여주더라고요. 예. 일본 친구들이랑. 예. 안 되는 놈들끼리 좀 어떻게 하면 더 잘. 근데 더 잘 됐어. 얘기도 더 잘 통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또 한국말을 많이 배웠고. 그런데 이제 일본에 그 히로시마 살던 그 친구였는데 그 나름대로 한국으로 이렇게 유학까지 오려면 다른 데로 이렇게 어느 정도 사회의 문제나 그런 데 관심이 있었던 친구고 또 그 친구 전공이 그거였어요. 국제관계였어요. 인터내셔널 그 릴레이션십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언젠가. 뭐라고? 독도 얘기를 물어봤어요. 독도니 독도. 뭐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서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 주변 관심이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있는 건 아는데 다케시마가 있는 건 아는데 예, 그렇죠.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그게 부르니까 죽도라고 부르죠. 예, 맞아요. 한자로 그래서 그냥 죽도라고요. 뭐 예. 대나무 많은 섬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대나무는 뭐 그냥 그 정도. 뭐 타케시마? 그러니까 타케시마?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걸 이제 다케시마를 지네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가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그게 떠나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이슈인 않다. 거예요. 예. 아, 그러나 그 다음에 않다. 더 재밌는 거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저도 애국적인 그런 마인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외국 친구들이 한데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파티 비슷한 걸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주제 넘게 정말 짧은 영어로 독도는 우리 땅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 지금 막 생각나게 뭐 독도 is our land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했더니 외국 친구들은 그 반응 뭐지? 그냥 뭐지? 그냥 그 정도? 뭐 그 정도. 아니요, 근데 그런 게 있구나. 여기 두 분인데 외국 안 나가 보셨잖아요. 네. 저는 아니, 해외, 전 해외 판다. 나가봤어요. 예. 아니 형 아니, 일주일 여행 말고.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는 쳐주질 않아. 2달 이상. 어디? 딴동? 중국. 아니, 저는 그 유럽 이제 영국에 맞아, 있었는데 맞아. 영국에서 그 미국도 그렇대요. 미국도 그런데 그 어학연수 호주나 뭐 이런 데 가면요. 일본 친구들이랑 한국 친구들이 정말 친하게 지내요. 친하지. 예, 맞아, 왜냐면 맞아. 식습관 예, 제일 비슷하고 예. 그리고 또 중국과는 좀 다른 또 네네. 미묘한 차이가 있잖아요. 예, 정치적으로. 예. 근데 일본이나 뭐 한국 다 뭐 거의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기도 문화가 하고. 비슷하네, 예, 문화가. 비슷해요. 예, 그리고 문화가 뭐 비슷하더라고요. 서양 문화도 많이 받아들여져 예, 있고 예. 일본도. 그래서 되게 친하게 지내는데 저도 이제 일본 친구들이랑 많이 이렇게 사귀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교류를 했어요. 사귄가 아니고 교류를 했는데 말 조심해. 아니요 남자였으니까. 근데 그게 더 이상해. 근데 그 교류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 위안부 문제나 뭐 식민지 문제나 독도 문제 얘기 나오면은 일본의 20대들은 물론 일본에도 우익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20대가 있겠지만, 그렇죠. 예. 근데 대부분의 20대는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뭐 식민지 맞아요. 때 일본이 잘못했고 맞아요. 또 위안부 정말 일본이 잘못했고 예, 예. 그리고 독도는 뭐 일본 땅이 청 땅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네.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네. 주용형 근데 주용형 같은 경우 좀 약간 다른 경험이 근데 전 두 번의 경험이 있는데 저 또한 이제 그 1997년, 96년도에 일본으로 이제 예. 여행 갔었어요. 오. 예, 고등학교 이제 수학여행. 수학여행 일본으로. 일본? 예, 아니, 일본 그것도 갔었어요. 90년대? 97년? 예. 그 IMF 때인데. IMF 때. 이거 IMF 이전인가? 그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그 주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일본 국민들 자체의 그 젊은 네. 그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이 있대요. 미안한 감정도 있고 그리고 지나치게 막 민족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지는 않는 편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독도 문제도 그때 잠깐 나왔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독도 이거 하도 많이 하니까 고등학교도 살짝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는데 얘기해도 뭐 실제 그 가이드의 얘기 들어보면 일본 국민들은 별로 그런 게 없다. 근데 이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는 과정이 이렇게 아카데미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근데 아카데미가 또 다른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야 또. 그렇죠. 근데 만났어요 이제 그 외국 그 일본 유학생인데 한국말 너무 잘해갖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동포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 실제 정말 그냥 일본인 거예요. 근데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말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한국인처럼 하는 친구인데 이제 막 얘기하다가 정말 친해졌어요. 그랬지, 막 저랬지. 나도 일본 여행 갔다 왔었어. 그때 막 이런 얘기도 좀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런데 원폭 여행도 잠깐 너무 나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좀 나가다가 혹시 독도는 우리 땅, 대한민국 땅인데 니네는 일본에서 다케시마를 부르지 않냐. 근데 니네는 왜 자꾸 우리 땅을 니네 땅이라 주장하냐. 라고 하니까 표정이 확 변하는 거예요. 상당히 좀 불쾌하다. 불쾌하다? 다케시마. 말은 안 하잖아. 다케시마는 자기네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는데,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독도에 대해서 다 대부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쵸.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있을까요? 그건 없겠죠. 거의 없겠죠. 두드러 맞죠. 네. 박근혜 함부로 다 할 수가 없지. 아니, 두들겨 맞아서 본인이 그렇게 그냥 마음에 넘는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한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치 일본도 그렇게 일본은 또 일본은 뭐 다케시마가 자기네 땅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마치 막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그런 건 갈등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위험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위험하죠. 어디까지나 일본은 정말 우리나라의 네. 우방국이고 네. 또 협력을 해야 되고 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MB 대통령이 그 독도에 MB께서 독도에 간 것 자체가 네네. 뭐 좀 이렇게 분쟁의 소지를 키웠다, 일본을 자극했다, 도발했다라고 또 볼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런 거죠.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이고 내 물건인데 예. 굳이 내 물건임을 밖에다가 이렇게 애써 증명하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이거 누구 거예요? 본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 이거 본인 거라고 막 이렇게 증명하는 행위가 제3자에서 봤을 때는 저거 혹시 제 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소지가 오히려 있을 키울 수가 수 있다. 키울 수가 있다는 면에서 좀 이제 우려를 하는 거 같아요. 예. 그 정도는. 아니 근데 자기가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국토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네네. 그 행위 자체가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라고 우기는 네. 거라고 해석하는 것도 약간 그쵸. 어불성설이에요. 예. 그쵸. 근데 저는 좀 더 솔직해질게요. 예. 솔직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니 MB가 독도 방문했잖아요. 기분 좋지 않아요? 아, 좋죠. 좋죠. 멋있어. 그냥 왠지 그냥 왠지 뽀대 있어 보이잖아. 아니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예. 멋있어요. 멋있는 네. 멋있고 그리고 왠지 뭐라고 할지 근데요, 모르지만 이 독도 문제를 두 가지 스펙트럼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요. 일단 MB가 독도를 간 것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라는 평가. 예, 그렇죠. 예. 예, 이건 예.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죠. 네. 근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없었다고 하는 예. 회의론적인 예. 성격이 예. 많아요. 예.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독도 방문을 대해서 각 정치권이 내놓는 의견들이 그렇죠. 네. 이게 과연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느냐라는 건데 네. 저는 좀 아쉬운 게 네. 뭐 민주통합당의 이해찬 대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수많은 야당 정치인들이 MB의 독도 방문을 마치 정치적인 쇼, 네네네. 그동안 했던 행동과 네. 뭔가 모순되는 그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고 그건 이제 문제가 있죠. 또 심지어 일본을 왜 자극하느냐, 왜 네. 일본과 대립각을 만드느냐, 일본은 우리와 함께 해야 될 협력자다라는 식으로 또 하시는 게 그게 정말 저는 그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예, 예. 흔히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정당이나 언론사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거를 너무 이제 좀 살짝 기분도 안 좋았고 참 웃겼던 게 예. 그렇게 말했던 거 있잖아요. 독도를 국제 분쟁화 시켜서 예를 들면 국제 재판소나 예. 이렇게 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일으키거나 혹은 예. 일본을 자극해서 한일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끔 하지 말아야 된다고라고 하는 이 주장은 예.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네네네. 주구장창 주장하던 내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가니까 네. 그렇죠. 아니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기존의 보수적인 사람들의 논지 자체 물론 쓰는 건 좋은데 예, 그렇죠. 마치 그걸로 이명박 대통령 욕하는 마치 그런- 그동안 그렇게 주장해왔던 것처럼 예, 연기를 그렇죠. 하는 예, 것이 아닌가. 그거는 좀 저는 예. 그것 때문에 살짝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니 저는 딱 그거 보면서 제가 트위터 그에도 글을 남겼는데 뭐라고 제가 글을 남겼냐면 아니 또 언제는 또 조용한 외교하고 소극적 외교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렇죠. 뭐 적극적으로 뭐 얘기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할 때 또 언제고 그렇죠. 또 가고 나니까 괜히 분쟁 만들려고 하고 막 정치적 쇼하고 자기 막 임기 말에 마치 그 문기정부가 그렇게 하면 도대체 어느 나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못 해먹을 것만 하나 나올 것 같다. 예, 이런 그래서 뭐 이야기가 대통령이 못 해먹겠다는 말까지 한 건지 진짜 모르겠고.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 그렇죠. 그런 이제
왜 이렇게 좀 너무 좀 이렇게 정략적으로만 이 독도,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독도를 방문한 걸 가지고 너무 각 당마다 그냥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사건이 이 사건과 또 맞물려서 또 문재인 후보가 독도 폭파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네, 문재인 후보의 말씀은 그겁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에 독도 폭파 발언을 했다라는 건데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이제 제기했던 게 그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독도 폭파 발언을 했다. 65년대 러스크 국무부 장관을 만나서. 근데 그 출처가 연합뉴스 기사고 당시 연합뉴스에서 보도했던 내용은 이서구라고 하는 분의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구절의 또 출처는 바로 이제 그 미국의 저장되어 있는 기록이죠. 그 논문에 나와 있던 것의 각주 출처가 나와 있었던 거죠. A라고 하는 그 각주 번호로 돼 있어요. 그럼 제가 그 각주에 나와 있는 이 문서를 쫙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근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비망록이 DB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자료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출처가 불분명한 그러니까 두 가지죠. 출처가 불분명한 걸 수도 있고 거짓말했거나 우리가 못 찾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후보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에 굉장히 자기의 공신력이나 어떤 책임을 부여하고 싶으시면 좀 그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 당시 맥락을 좀 봐야 돼요. 그렇죠. 그 남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왜 그 독도 폭파 발언을 했는지 이걸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62년도부터 시작되는 얘기예요. 사실 62년도에 일본 측에서 먼저 독도를 차라리 폭파하자. 폭파하면 분쟁 소지가 없지 않느냐라고 일본이 먼저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김종필 당시 그 중앙정보부장이었을 거예요. 아마. 당시 김종필 씨도 그 발언을 사실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폭발을 하고 싶어서 발언하신 게 아니고, 에이, 차라리 그냥 진짜 폭파나 해버릴까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설이 있어요. 일종의 홧김에.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당시 이제 한일 수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너무나 이 어려운 정치적 과제였기 때문에 진짜 마음 같아서는 아휴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마치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독도를 없애고 싶어 했다라는 식으로 딱 가져가는 거. 우리들 이런 방송 찍고 막 이렇게 어디서 욕도 많이 먹고 하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뭐라 그래요? 저 진짜 내가 괜히 나와갖고.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 괜히 나와.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셔. 진짜일 수도 있어, 진짜일 수도. 내가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가 에어컨 틀고 갔다 뭐라 했다고 어머니 해보니까 방송 보고 나서 바로 전화 왔어요. 엄마 그렇게 흉보면 어떡하냐. 어머니 내가 흉한 번만 딱 더. 이번에도? 우리 어머니가 나만 보면 그래요. 맨날, 너는 커서 뭐 하겠냐. 막 나름대로 장남인데, 장남이 그 모양이니 동생까지 뭐 하긴 이런 식의 이렇게 네 얼굴 표정에서 딱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내가 그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배에다 이렇게 머리를 하면서 나 다시 들어가 또 그건 싫대. 아니요, 근데 그런 거잖아. 우리 여자친구랑 싸워도 뭐 없어요, 형. 없으니까. 싸워본 적 없죠? 많죠. 싸워본 적은 있지만 여자친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싸워본 적이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우리도 여자친구 이렇게 싸우다 보면 야 차라리 그럴 거면은 뭐 헤어져. 홧김에 나의 어떤 감정을 이렇게 좀 과장해서 표현하는 그런 맥락을 그래요. 맞아요. 저 남자가 저 여자한테 헤어지자고 했어. 그런 건 좀 이제 과장된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말 한 적 있어요? 몇 번 있었어? 그거는 진심이야. 그러니까 홧김에 그런 진심이야. 홧김에 우리 헤어져 이렇게 했는데 뉴스에는 누구누구와 결별서 이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뭐 낙지볶음을 먹는데 야, 이거 맛 죽여준다. 죽여준다. 딱 하나만 가져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영어 편집이다.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아셨을 거예요. 여튼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홧김이라기보다는 너무 이 문제가 이제 그 심각한 문제니까. 박정희 대통령. 놀래라.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해진 문제이고. 그러면 차라리 없어지면 지구상에서 이 독도가 바다로 쫙 없어져 버리면 이 문제가 가지고 심각해질 수도 심각한 문제가 또 안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뭐 푸념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때 당시 정말 그런 말을 했었다면 물론 이제 시대적 상황이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때 언론들은 뭐라고 보도했는지 그거 한번 아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의 이 독도를 지키기 위한 그 필사적인 노력과 강고한 입장이 워낙 역사적으로 드러나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측에서도 계속해서 박정희 네네네네.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었어요. 아, 이 문제를 그렇구나. 말끔하게. 네. 뭐 그래서 그런 것에서 등대를 설치하라고도 했었어요. 아, 거기다가? 예, 아, 네. 등대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설치를 해서 공동 관리해라.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딱 네. 못을 받고 예. 정말 독도를 참 그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런 분이셨고요. 또 이승만 대통령 역시 뭐 친일이네, 뭐 친일파네, 뭐 그런 욕을 많이 먹지만 예.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 딱 그 평화선, 예. 평화선을 딱 그어서 바다에 절대 넘어나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딱 그었기 때문에 사실 독도를 근데 실제 김영삼 대통령 때도 예.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가진 않았지만 저쪽에 띄운 거 혹시 아세요? 아,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뛰었던 거에 이제 분명한 그쪽도 사실이고. 뭐죠? 예, 군함인가 그, 뛰었던 군함도 걸로 알고 띄우고. 있는데 일본도 예, 예. 맞아요. 상당히 이제 그 긴장관계가 긴장관계가 형성이 형성됐던 됐을 수도 게 있지만 여튼 우리는 뭐 역대 대통령들이 그 독도 같은 경우에 일본이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민감한 문제니까 어떤 같은 뭐 정치적으로 확실히 독도는 우리가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네. 것들을 분명히 하고 있던 건 사실이죠. 문제는 이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약소국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네네네.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네. 저는요 오히려 그럴수록 한 번쯤은 때로는 한 번쯤은 강하게 우리 의지를 가장 명확하게 예, 전달하는 예, 것도 예.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봤을 때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서 하고 나서 뭐 우스갯소리로 지지율이 확 올라갔다면서요. 그게 왜 그럴까?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의 뭔가의 응어리를 시원하게 또 맞아요. 해줬다라고 하는 게 66% 정도가 잘했다라는 예, 평가를 예, 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아, 제가 예. 갑자기 그 생각났던 일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미국에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줬냐면요. 한국 사람들을 내가 여기서 이제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 이제 그 친구 꿈이 외교관이에요. 미국 외교관. 만나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일본한테 열등감을 갖고 있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봤을 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 충분히 엄청나게 잘 살고 예, 잘 나간다. 예, 예. 뭐, 일본한테 니네가 그 열등감 가질 필요 없다. 그렇죠. 뭐, 근데 그런 우리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이나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심리를 있는데. 경험했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주진이가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뭔가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죠. 이런 거나, 예. 이겼잖아요, 축구도. 뭐, 아니, 거의 뭐 박살 낸 거잖아, 솔직히. 잽도 안 박살 되더만, 냈죠, 진짜. 박살 그래. 냈죠. 예, 근데 한일 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경색이 되도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발언을 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고 네, 네.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모순된 게 아니에요. 네, 이명박 정부가 한일 군사 정보보호 포괄 협정을 맺는 것과 네네네. 그리고 독도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둘 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그 독도 방문을 두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것은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다. 예, 그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그쵸. 생각을 네. 합니다. 공세보다는 아까 주진이도 말하고 요즘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유행처럼 하는 말이 누군가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신의 한 수다. 네.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박주영을 기용한 건 홍명보의 신의 한 수다 이런 예.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예.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이 행동 그 외교적 액션 하나가 어떠한 신의 한 수가 됐을 때 앞으로 되게 지켜보는 거 흥미로울 것 그때 같아요. 그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정말 흥미로울 것 그건 같아요. 흥미로울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좀 아쉬운 건 마치 보수는 친일 세력이고 그리고 진보는 뭐 항일 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예, 예. 사실 다 조사해보고 정말 다 이력을 조사해보면 그 누구 한 명도 네. 그 친일의 아픔으로부터는 해방되기가 어렵습니다. 야, 그럼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들도 다 너무 당했고. 네. 너무 상대방을 친일로 몰아가다가는 네네. 결국에는 다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예, 거죠. 덫에 네. 걸릴 수 있다는 네. 걸 좀 아시고 또 국민 여러분들도 이 보수 세력 이퀄 친일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프레임에서 좀 이제 벗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치, 뭐, 예. 근데 우리 뭐, 일각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보수는 친일이라는 프레임이 하나 있고, 약간 진보적인 무조건 빨갱이다. 요 프레임, 둘 다 프레임이 굉장히 그렇죠. 위험한 둘다 거예요. 정말 잘못된 예, 거예요. 정말 예. 잘못된 겁니다. 예. 그쵸, 주진상? 예, 수용상? 저희는 이제 독도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예, 예. 또 요즘 한창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코너가 이제 톡톡톡. 네. 톡톡이 더 재밌다라는 평도 많이 있어요. 아, 네. 예. 그 너무, 우리 조사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런 말을 했네, 막 이러면서. 잠시 후에 좀 쉬었다가 네. 예, 새 남자가 만드는 톡톡톡에서 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방송 끝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때 그 일본인 친구 만났을 때 정말 다케시마가 뭐냐고 말했을 때 그 친구가 딱 진짜 이런 표정이었어요. 다케시마? 다케시마? 톡톡톡은 뭔지 알아요? 뭔데? 맛있겠다.
뭐라고? 네, 다음에. 새 남자의 톡톡톡 오늘도 정말 화끈한 말들을 모아왔는데요. 자, 그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말 난리가 났어요. 정말 난리가 났죠. 이종걸 의원의 예, 최고위원의 종걸이 형. 예, 이종걸 의원님의 막말. 예. 자, 근데 와, 이건 이거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사실 예, 예. 단순한 말실수냐 아니냐. 아니, 자, 한번 읽어주시죠. 예. 읊어주시죠. 이종걸 의원이 이미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아니, 근데 그 간단히 비속어 넣어드릴게요. 부분은 자체 삐처리를 좀 예, 해주세요. 예. 공천 헌금이 아니라 공천 장사입니다. 장사의 수직에사는 직원의 몫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아가지요. 그들의 주인은 박근혜 의원인데 서슬이 펄에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 난리 났어요. 자, 아니, 근데요. 그, 제가 이거는 우리가 말로 하기 좀 그렇고 아마 자막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은데 여하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트위터에 딱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박근혜 의원이 미워도 그렇지 예.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지 않냐. 이제 그런 건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녀는 줄여져서 예. 근데 우리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네네. 그녀는을 예. 줄일 때 예. 물론 말로는 그래요. 예. 그녀는 정말 예뻤다. 이렇게 하죠. 그녀는 정말 예뻤다는 말도 하지만 예, 예. 그녀는 나의 첫사랑이었어. 이런 그렇죠. 말을 그 한다. 줄임말을 예. 하다가. 근데 쓸 때 그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전 진짜. 그렇죠. 실제 줄임말로 예. 그녀. 아니 그녀는을 줄임말로 해서 그년으로 쓰는 그, 사람은 그거 없어요.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예. 없어요. 우리가 오해가 그렇게 있으니까. 썼다면 예. 오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자판에서 그러니까 예. 만약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글을 쓴다라고 하면 다시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확인해 본다고 하면 특히 그런 국회의원인데 표현을 그렇죠.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죠.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 그래서 저는 실수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종걸 의원이 뭐냐면 아하 그녀는의 줄임말입니다. 나는 많은 생각을 하였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아무리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종걸 의원 너무 심하다. 국회의원 한 국회의원이 예.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고 그래야 하는데 왜는 실수를 했느냐 또 다시 날라오니까 사사원 표현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과 그녀는 같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욕을 먹어서 이제 결국에는 트위터 삭제하고 트위터 삭제하고 사과했죠. 사과했죠. 아 근데 이종걸 의원님이 또 예전에 그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또 386 술 파티. 네. 예전에 그 임수경 국호에서 예. 했던 난리 국호에서 났어요. 저희가 386 386 파티를 한번 파티. 자세히 광주에서 했었는데 일어난. 그 자리에 또 계셨던 그리고 이종걸 의원이세요.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종걸 의원을 제가 만나 진짜? 계기가 2003년도에 2003년. 북한 인권 이제 학생이었는데 그 전신 이제 단체에서 활동을 쭉 했을 때 제가 북한 인권법을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고 있으니까 왜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느냐. 그래서 민주당의 사무총장 그 당시를 만나고 싶다. 해갖고 앞에 가서 시위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직접 만남을 가지려고 왔는데 이종걸 의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때 아마 초선은 의원인가 기었을 거예요. 아마 초선이었어요. 예, 그때 초선이 열린우리당 2003년도 초선이었죠. 당시에 만났는데 이종걸 의원하고 우리나라 북한도 우리나라 영토에 하나로 다 다 들어가지 않느냐. 우리나라 영토이다. 영토의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야 하고 또한 미국의 문제를 미국도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종걸 의원이 한 말 있어요. 여러분은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국이 인권의 문제에 관심이 많고, 자유와 인권을 이야기하는 그걸 주로 아젠다로 이야기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고 미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릅니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게 트위터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이 오타를 많이 내잖아요. 많이 내죠. 저도 사실. 그래서 제가 오타를 보니까 충분히 그런 오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유에 그렇게 바로 사과를 했으면 끝나는 거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실수면 제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타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면 거기서 끝날 문제였는데 또 다른 얘기 있었는데요. 그 두 여성의 또 한 여성이 또 한 여성을 또 비판하는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너무 재밌어서. 이거는 이제 트위터에서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교통방송 뭐 다른 방송 얘기해도 되죠? 이미 했어, 난 몰라. 그리고 어쨌거나 TBS. 어제 교통방송에서 그 공지영 씨 인터뷰가 돼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방송에. 근데 이날 오전에
손수조 네네. 그 위원장이죠. 수수 누나. 미래세대 위원장. 누나 아니 동생. 저보다 한 달. 나랑은 친구구나. 예. 그리고 우리 수조 친구. 손수조 씨 그 별명이 뭔지 알아요? 왜? 피쉬킹. 왜요? 피쉬가 뭐야? 물고기. 물고기. 수조. 뭐야? 그래서 이제 손 위원장이 아쿠아리움이라고 그러죠.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송 어제 그 분이 이제 손수조 씨가 인터뷰가 원래 돼 있었는데 네. 공지영 씨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트위터 누가 제보를 했죠. 예. 그랬더니 공지영 씨가 제작진에게 인터뷰할 수 없다. 나 못한다. 라고 말을 통보하면서 돌연 방송이 취소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방송국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갑자기 취소하면요. 그렇죠. 난리 납니다. 난리 진짜 나죠. 이게 난리 납니다. 진짜 일종의 그 펑크잖아요. 네네네. 방송 펑크가 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펑크가 나서 어떻게 땜질을 해서 뭐 방송이 나갔으면 뭐 다행인데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날 트위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통방송 미쳤나? 뭐 손수조를 어떻게 어떻게 전화 인터뷰를 했지? 아우 아침부터 귀를 씻어버려야겠다라는 어떤 트위터 분이 트윗을 하셨는데 그걸 이제 리트윗을 한 거죠. 그것도 이제 그걸 인용해서 자기도 헉 뭐 이렇게 동의하는 것처럼. 정말이에요? 막 이렇게.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이걸 이제 그 공지영 씨가 그렇게 하니까 PD가 무지하게 화가 났죠. 그렇죠. 엄청 화가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성경환 TBS 그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시민의 방송 TBS는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들려주는 방송입니다 라면서 여당과 야당을 차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김동완 씨도 뭐 트위터에서 뭐 조중동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마치 되게 죄송합니다. 아니, 옷이 방송국에서 오늘 꺼서 입었어요. 근데 이게 사회안전 방송 나오니까 직원인 줄 알 거라고 붙여주셨는데 접착제 좀 좋은 거 써요. 아니 근데 김동완 씨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중동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용기 내서 했습니다. 뭐 조중동도 인터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근데 아니 언론이면 뭐 어느 언론이든 간에 당연히 다 정치인으로서는 임하고 사회 유명 인사로서는 성실하게 임하는 게 맞죠. 근데 공재영 작가께서 왜 손수조 씨한테 그런 억하심을 갖고 계신지 이해할 수 없어요. 뭐 손수조 씨가 또 마치 아침부터 귀를 씻어버려야겠다라고 한 걸 리트윗을 할 정도면 또 거기 따져보면 또 유명한 게 있어요. 공지영 씨 관련해서 김연아 맞아. 김연아 선수가 TV조선에 나간다고 하니까 연애야 너 예뻐했는데 너한테 실망이야. 근데 나는 정말 웃겼던 게 공지영 작가가 가장 유명한 책이 뭐예요? 최근에 도가니가 참 유명했죠. 그 도가니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나는 네가 어떠한 삶을 살든 너를 응원할 것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요? 아니 뭘 어디 인터뷰라도 응원해줘야지. 안 그래? 너는 네가 어떠한 삶을 살든 나는 응원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응원은 뭐야? 귀를 씻어버리고요. 귀를 씻어버리고. 이건 공지영 아니죠. 작가가 책 제목 바꾸세요. 옛날에 중앙선데이에 중앙선데이가 아마 맞을 거예요. 아무튼 중앙일보가 거기 관련 인터뷰 있는 됐어요? 매체에 아니요, 되게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거기 연재 연재시절. 그래. 그러니까 좀 그런 이중성.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자기 편할 때 아니요, 뭐 예를 들어서 공지영 작가랑 손수조 씨가 서로 뭐 한번 뭐 크게 한번 붙었다고 해도 그렇지. 한번 갈등은 있었다면 그걸 피하는 게 맞을 수 있지만 왜 그런 것도 그러냐고.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손수조 씨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공지영 씨를 뭐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도 없고. 그래요. 우리가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비가 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녹조 라떼, 녹조가 이제 4대강 때문이라는 그런 트윗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런 말을 했다고.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진짜 이거 결과 혹시 알아요? 이미 완화됐대요. 상당히 많이 완화됐대요. 아니요, 그리고요, 그 녹조가 발생한 지역이 서울 같은 경우 한강 같은 경우 북한강이에요. 북한강은 4대강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북한강 때문에 발생한 녹조를 4대강의 남한강 있죠. 이포보. 이런 데서 저장했던 물을 풀어서 씻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4대강 때문에 녹조를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또 재밌는 이제 트위터 중에 가장 공감을 많이 받았던 트위터가 뭐냐면 좀 우리가 흔히 말해서 4대강은 녹조는 4대강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명백하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녹조가 없었다 처음 발생한 곳이 4대강 때문에 발생한 거라는 논리예요. 그 사람들 말이.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 전에 4대강 관련 없는 곳에서도 발생했던 거는 4대강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4대강이라는 거는 필수 요소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녹조 발생하게 하는 수많은 요인 중에 뭐 어떻게 있겠지. 그렇죠. 근데 그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다
넘어진다는 건 안 되고 저는 그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 세력이 날씨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더워도 안 돼요. 더우면 더워도 4대강. 야 덥다 난리 났다. 비가 오면 야 비 온다 난리 난다.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래왔고 그래, 뭐 천재지변은 네. 어떻게 다 사람들이 그렇죠. 다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천재지변을 이제 인재로 계속 억지로 끌고 가려다 보니까. 근데 저는 어떨 때 보면 좀 약간 측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분명히 또 비 안 올 때는 예, 예. 녹조를 또 4대강에만 엮으려고 막 열심히 찾으시다가 갑자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아 끝났어. 이제 끝난 거예요. 감흥도 4대강, 예. 녹조도 4대강, 예. 홍수도 4대강.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가 막 와요. 그럼 이제 속으로 이제 한철 끝난 거 아니에요? 한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한철 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뭘 해야 아니 되지? 이제 더 와라. 아니 이제 홍수다. 홍수 찬스다. 그래서 또 아마 분명히 전국에 있는 4대강이 홍수 난데 계속 찾아볼 거예요. 근데 저는 날씨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만, 이제 그만. 예. 진짜 예전에- 진짜 정책적으로 비판하시는 건 좋은데. 네네. 예. 지금 여기 혹시나 어르신들이 많이 보면 인터넷에서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사진 같은 거 잘 모르시니까 제가 재밌는 거예요. 4대강 때문에 산정호수가 말랐다고 하면서 물고기가 죽어있는 사진을 올린 게 있는데요. 물고기 사진 밑에 뭐 있는지 아세요? 뭐예요? 사람 발자국이 있어요. 그 그 잘 봐요? 아니 말라서 정말 고기가 파닥파닥 죽었어. 사람 발자국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호수 밑에 사람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예. 누군가 밟아놓고 거기 위에다 물고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막 조작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되게 재미있게 유명하거든요. 이게.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다 보니까 네네네. 날씨까지 이렇게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자산으로 나중에- 날씨까지 뭐 제갈량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영남부 예, 물 예. 눈만이 오면 어떻게 이걸 4대강과 연결시킬지 나 되게 궁금해. 폭설을 4대강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야, 나 진짜 너무 궁금해. 아니 뭐 배추값도 4대강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인데 뭐. 그 날씨라고 하는 건 이제 충분히 이 온난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상 기후들이고 이거는 우리 모두가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막고 예방해야 그렇죠. 되는 네. 거지 뭐 누군가의 탓으로만 자꾸 돌리는 거는 조금 이제 그만하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새남자의 톡톡톡 오늘도 재미있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 말들이 어쩌면은 좀 시간이 지난 걸 수도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주일 정도의 텀이 있으니까. 하지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 재밌는 말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단순 팩트 보다도 거기에 이제 당연히 얽혀, 설켜 있는 예, 그런 예, 문제들. 당연히 뜻들이 많으니까. 네, 다음 많은 주에도- 생각을 하였죠. 네, 네. 다음 우리가. 주에도 재미있는 톡톡톡으로 네, 네. 톡톡톡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